a message of hope and optimism. Optimism that is based on actual physics. Earth can and will move to a sustainable energy economy and will do so in your lifetime. 안녕하세요. 오늘은 테슬라의 제조 혁신 재현, 스페이스X 최우선 순위 변경, 연방 자율주행법 미국 하원 통과, 모건 스탠리 테슬라 에너지 사업 가치 성장 전망 및 기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 테슬라의 제조 혁신 재현. 테슬라의 현 시점은 과거 모델 3 양산 당시에 겪었던 생산 지옥 직전 단계와 매우 유사한 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테슬라가 제조 공정의 한계를 극복하며 글로벌 자동차 기업으로 도약했듯이 현재는 사이버캡과 옵티머스의 대량 생산을 통해 단순 제조업을 넘어선 인공지능 및 로보틱스 기업으로 진화하는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테슬라는 모델 3의 대량 생산을 위해 사활을 걸었습니다. 2018년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가 파산까지 단 몇 주 남았었다고 회고했습니다. 당시의 고난은 테슬라를 단순한 스타트업에서 진짜 제조사로 거듭나게 한 용광로였습니다. 당시 테슬라는 에일리언 드레드노트라 불리는 과도한 자동화 공정을 시도했으나 기술적 병목 현상으로 인해 파산 위기까지 몰린 바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문제 해결을 위해 프레몬트 공장 바닥에서 잠을 자며 24시간 현장을 지휘했으며 자동화 설비를 수동 공정으로 되돌리는 등 라인을 전면 재수정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공장 내부 공간이 부족하자 테슬라는 주차장에 거대한 천막을 치고 새로운 조립 라인을 구축했습니다. 전통적인 자동차 업계는 비웃었지만 이 과감한 결단이 주당 5,000대 생산이라는 불가능한 목표를 달성하게 했습니다. 주당 5,000대 생산 목표 달성 이후 테슬라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했으며 이는 현금 흐름의 흑자 전환과 주가 폭등 이후 수년간 약 20배 상승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시기의 경험은 테슬라에게 대량 생산 최적화라는 강력한 무기를 남겨주었습니다. 테슬라는 모델 3를 통해 얻은 제조 노하우를 사이버캡 생산에 집약시키고 있습니다. 사이버캡은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자율주행 전용 차량으로 기존 자동차 제조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언박스드 프로세스를 도입합니다. 차량을 여러 개의 독립된 모듈로 나누어 동시에 조립한 뒤 마지막에 결합하는 방식으로 공장 점유 면적을 40% 줄이고 제조 비용을 대당 3만 달러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 판매 수익에만 의존하던 과거와 달리 사이버캡은 테슬라 로보택시 네트워크를 통한 주행 마일당 수수료를 수취하게 됩니다. 이는 하드웨어 판매보다 훨씬 높은 소프트웨어 중심의 마진 구조를 형성하며 기업 가치를 재평가받게 하는 핵심 요인이 될 전망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의 대량 생산은 테슬라를 단순한 모빌리티 기업에서 노동력을 공급하는 에너지 로봇 기업으로 확장시킵니다. 테슬라는 자동차 생산 라인에서 검증된 부품 공급망과 AI 칩, 배터리 기술을 옵티머스 생산에 그대로 이식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자동화는 정해진 궤도만 움직이는 멍청한 기계였으나 옵티머스는 AI를 통해 사물을 인지하고 스스로 학습합니다. 또한 자동차 공장에서 먼저 검증된 옵티머스는 향후 전 세계 가사와 산업 현장으로 퍼져나갑니다. 이는 테슬라가 더 이상 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노동력 자체를 생산하는 기업이 됨을 의미합니다. 2026년 내부 배치를 시작으로 2027년 외부 판매를 목표로 하는 S커브 생산 방식을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옵티머스가 공장 및 가정에 투입될 경우 인건비 절감을 원하는 전 세계 산업계가 거대한 수요처가 됩니다. 머스크는 옵티머스의 가치가 테슬라 시가총액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예측하며 이는 과거 모델 3가 전기차 시장을 개척한 것보다 훨씬 큰 규모의 시장 창출을 의미합니다. 현재의 테슬라 상황을 모델 3 시기와 비교하면 생산의 난이도는 높지만 성공 시 기대 수익의 폭은 비약적으로 커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8년 전후 모델 3의 경우 핵심 과제는 보급형 전기차의 대량 생산이었으며 수익 원천은 자동차 판매 마진이었습니다. 또한 플랫폼 가치는 하드웨어 점유율 확대였고 주가 상승의 원동력은 흑자 전환이었습니다. 결국 테슬라의 성장은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파산 직전의 고통을 견뎌내며 얻은 제조의 근육 덕분이었습니다. 현재 사이버캡 및 옵티머스의 핵심 과제는 AI 로봇 및 자율주행 기기 양산이며 수익 원천은 자율주행 수수료 및 로봇 노동력 구독입니다. 또한 플랫폼 가치는 FSD 데이터 및 로봇 운영체제 선점입니다. 이번 주가 상승의 원동력은 인공지능 기업으로의 완전한 탈바꿈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테슬라가 사이버캡과 옵티머스의 초기 생산 지체를 극복하고 대량 생산 단계에 진입할 경우 과거 모델 3 성공 시 보여주었던 주가 상승 모멘텀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번 상승은 단순한 제조량 증대가 아닌 고마진 소프트웨어 수익과 무한한 노동력 시장 선점이라는 측면에서 과거보다 강력한 가치 평가 상향을 동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스페이스X 최우선 순위 변경. 스페이스X가 오랜 수건이었던 화성 이주 대신 달 도시 건설을 최우선 순위로 조정한 배경과 현황은 최근 우주 산업계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최근 공식 발표를 통해 화성 정착지는 2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달 도시는 10년 이내에 달성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전략적 수정을 공식화했습니다.
머스크는 문명의 보존이 최우선이며 달이 훨씬 빠르다고 언급했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물류와 반복 주기의 차이입니다. 화성은 지구와 정렬되는 26개월마다 한 번만 갈 수 있습니다. 반면 달은 10일마다 발사 기회가 있어 기술을 테스트하고 보급품을 보내는 속도가 압도적으로 빠릅니다. 또한 화성까지는 편도 약 6개월이 걸리지만 달은 단 2일이면 도착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력이나 자원 순환 면에서 달이 훨씬 유리합니다. 최근 연구와 실험을 통해 달의 레꼴리스, 즉 토양에서 산소를 추출하고 남극의 얼음을 활용해 연료를 만드는 기술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스페이스X는 단순한 탐사를 넘어 자기 증식형 달 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나사의 아르테미스 계획과 연계하여 달 표면에 우주인을 착륙시킬 스타쉽 개량형을 개발 중입니다. 최근 투자자 보고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2027년 3월까지 무인 스타쉽을 달 표면에 성공적으로 착륙시키는 것을 단기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아울러 머스크는 최근 인수한 xAI와 스페이스X를 결합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우주 공간에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달기지 건설 자금으로 투입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스페이스X의 달 기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달 기지는 문 베이스 알파로 단순히 머무는 곳을 넘어 자급자족이 가능한 영구적 정착지를 목표로 합니다. 초기에는 착륙한 스타쉽 자체가 거주 공간 역할을 합니다. 이후 스타쉽에서 내린 로봇들이 달의 토양, 레꼴리스를 활용해 3D 프린팅으로 추가 거주 구역을 확장하는 방식입니다. 달의 남극, 특히 영원한 햇빛이 드는 고지대에 거대한 태양광 패널 농장을 건설합니다. 여기서 생산된 전력은 밤 시간 약 14일 동안 가동될 테슬라 메가팩 기반 대용량 배터리를 충전하는 데 사용됩니다. 달 남극의 크레이터 그림자 지역에 얼어붙은 얼음을 채굴합니다. 이 얼음을 전기 분해하여 호흡용 산소와 연료용 액체 수소 및 메탄을 현지에 조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달 표면은 대기가 없어 방사능과 미세 운석에 취약합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달의 천연 동굴 내부에 기지를 건설하거나 레꼴리스를 두껍게 덮어 방사능을 차단하는 설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나사의 아르테미스 계획에 사용될 스타쉽 HLS, 즉 휴먼 랜딩 시스템은 기존 화성용 스타쉽과는 다른 몇 가지 독특한 특징을 가집니다. 전체 높이 약 50m, 직경 9m로 광활한 내부 공간을 제공합니다. 착륙 시 달 먼지 비산을 방지하기 위해 기체 상단부에 별도의 이착륙용 엔진을 장착합니다. 또한 달에는 대기가 없으므로 지구 재진입용 방열 타일이 필요 없어 무게를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아울러 스타쉽은 매우 높기 때문에 승무원과 화물을 지면으로 내리기 위한 전용 엘리베이터 시스템이 탑재됩니다. 스타쉽의 핵심 운영 전략은 궤도 네크 뷰로 스타쉽이 거대한 화물을 싣고 달까지 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기술은 우주 공간에서의 연료 보급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탱커 스타쉽 여러 대가 지구 궤도에 연료를 먼저 실어 나릅니다. 이후 승무원이 탄 스타쉽이 궤도에서 대기 중인 연료 창고와 도킹하여 연료를 채웁니다. 연료를 가득 채운 스타쉽은 그때서야 달을 향해 가속합니다. 이 기술 덕분에 인류는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의 물자를 달에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페이스X의 설계안은 우주선을 곧 기지로 쓴다는 혁신적인 개념에서 출발합니다. 스타쉽 한 대의 내부 용량은 보잉 747 전보여객기와 맞먹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착륙으로도 과거 아폴로 계획과는 비교할 수 없는 대규모 기지 구축이 가능해집니다. 결과적으로 달은 이제 화성으로 가기 위한 경유지가 아닌 독립적인 경제권으로 격상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을 살펴보면 2027년에서 2028년 단기적으로 스타쉽 무인달 착륙 성공 및 아르테미스3 유인 착륙을 지원합니다. 이후부터 2030년대 초까지 중기적으로 달 남극 기지 건설 및 영구 거주 시설 구축이 시작됩니다. 2035년까지 장기적으로 자급자족이 가능한 자기 증식형 달도시 완성입니다. 그리고 화성 계획이 폐기된 것은 아닙니다. 머스크는 약 5에서 7년 뒤에 화성 프로젝트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즉 달에서 먼저 생존 기술을 완벽히 검증한 뒤 그 노하우로 화성에 진출하겠다는 보다 현실적인 계단식 전략으로 선회한 것입니다. 스페이스X의 이러한 행보는 미국과 중국 간의 달 남극 점유 경쟁과도 맞물려 있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연방 자율주행법 미국 하원 통과. 미국 하원은 지난달 말 주별로 파편화된 규제를 통합하고 자율주행 차량의 대규모 배포를 허용하는 자율주행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기술 패권 경쟁에서 중국을 압도하고 미국의 제조 리더십을 지키겠다는 초당적 의지의 산물입니다. 하원 통과한 기준 법안의 핵심 골자는 연방 자동차 안전 기준 면제 한도를 기존 제조사당 연간 2,500대에서 9만 대로 대폭 상향하며 정부의 개별 규제를 금지하는 연방 우선 원칙을 도입하고 도로교통안전국의 관리 권한을 강화합니다. 또한 국가 자율주행 안전 데이터 저장소를 구축하여 모든 사고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AI 안전성을 검증합니다. 이에 따라 상원 통과 확률 및 향후 전망을 살펴보면 상원 통과 확률은 약 75에서 80%로 매우 긍정적입니다. 지난 2월 4일 열린 상원 청문회에서 테드 크루즈 상원 상무위원장은 중국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면 연방 표준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테슬라와 웨이모 같은 평소 경쟁 관계인 기업들이 입을 모아 상원의 빠른 입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민주당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고시
법적 책임 명확화와 노동계 일자리 보호 대책이 최종 조율의 핵심 변수가 될 것입니다. 법안 통과 시 벌어질 지각 변동을 분석해보면 연간 9만 대 면제권은 테슬라가 준비 중인 사이버캡 양산의 법적 고속도로가 됩니다. 주별 규제 대응 비용이 사라지며 미국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인 로보택시 서비스 론칭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자율주행 데이터는 곧바로 옵티머스 로봇과 머스크의 달 기지 운영 지능으로 전이됩니다. 지상의 자율주행 인프라가 우주 도시의 운영 시스템으로 직결되는 머스크 에코시스템의 수익 모델이 현실화됩니다. 아울러 값비싼 라이더 없이 카메라만으로 주행하는 테슬라는 대량 생산 시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가지며 규제 완화로 배포 수량이 늘어날수록 테슬라의 마진율은 타사 대비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질 것입니다. 결국 이 법안은 단순히 차를 파는 시대를 끝내고 도시 인프라를 지배하는 소프트웨어의 시대를 여는 첫 단추가 될 것입니다. 4. 모건 스탠리 테슬라 에너지 사업 가치 성장 전망.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 앤드류 퍼코코는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부가 수직 통합형 태양광 전략을 통해 대규모 가치 상승이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태양광 제조 설치 에너지 저장까지 통합 확대 시 에너지 부문 연간 매출은 약 250억 달러에 도달할 수 있으며 이는 2025년 대비 에너지 생성 저장 사업 규모가 약 2배로 커지는 수준입니다. 이는 단순 매출 성장이 아닌 전략적 가치 상승 요인이 핵심입니다. 미국 내 완전한 수직 통합 공급망 구축 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연방 세액공제 활용이 가능하며 태양광 사업 확장만으로도 에너지 부문에 200억에서 500억 달러의 추가 기업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현재 모건 스탠리는 에너지 사업 가치를 약 1,400억 달러, 주당 약 40달러로 평가하고 있으나 완전 확장 시 최대 1,900억 달러까지 상승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에너지 부문은 모건 스탠리의 테슬라 목표 주가 415달러 중 약 10% 비중을 차지합니다. 퍼코코의 완전 스케일링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에너지 사업은 테슬라 전체 시가총액에서 훨씬 더 핵심적인 축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5. 기타 소식. 수년간 오토파일럿을 사용해왔지만 이번에 이탈리아 로마 도심에서 테슬라의 FSD를 직접 체험하며 도시 주행 수준의 성숙도를 체감했습니다. 탑승자 관점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주행의 부드러움이었습니다. 가속감 속 차선 변경, 회전 동작이 매우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복잡한 로마 시내 환경에서도 교차로와 회전 교차로, 보행자 대응 및 도로 공사 구간을 안정적으로 처리했으며 전반적인 판단과 대응은 대다수 인간 운전자보다 낫다고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이번 경험은 FSD가 고속도로 중심 보조 기능을 넘어 실제 도시 주행, 자동화 단계에 근접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신규 세미 트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모니터링과 경로 계획을 위한 통합 매핑 시스템이 적용된 16인치 듀얼 터치 스크린을 탑재했습니다. 주행 보조 및 운전자 모니터링 기능은 도로 위에서 운전자를 지원하며 흡음 처리가 적용된 프리미엄 인테리어는 전반적인 승차감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모든 시장에서 운전자를 지원하기 위해 전용 세미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센터에서는 보증비 보증을 포함한 일반적인 수리에 대해 당일 서비스를 제공하며 예방 정비도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모바일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현장에 테슬라 교육을 받은 기술자가 상주하는 테슬라 승인 사고 수리센터 네트워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FSD 서비스가 불과 4일 후부터 구독 기반 서비스로 전환됩니다. 1회선 구매 행사는 2월 14일에 종료됩니다. 스페이스X가 슈퍼 헤비 V3 부스터에 대해 최초로 극저온 압력 시험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이번 시험을 통해 새로운 추진제 시스템과 구조 설계가 검증되었으며 이는 다음 스타쉽 비행을 향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의 이름은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는 표현의 자유를 지켜냈고 수많은 훌륭한 것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최대 자동차 회사를 설립했고 그의 로켓 회사 덕분에 이제 미국인 우주 비행사들을 우주로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린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